평생을 불국사 수호와 조계종단 발전에 매진했던 대궁당 종상대종사 49제가 스님과 불자들의 애도 속에 회양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불국사와 종단 발전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화폭에 정교하게 담아내 조선 후기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열의 산불회도가 각각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18세기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서울 흥천사 목조 관음보살 삼존상과 18세기 대표 불화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갑진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결산 기획 리포트.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올림픽을 되돌아봅니다. 한국 불교 중심 채널 BBS는 불교계로는 유일하게 특별 취재팀을 파견해 현장 분위기와 현지 불교 문화의 현 주소 등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잡지 월간 불교가 발간 10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는 국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간 불교의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문서포교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깨달음의 그림 달마도 포교에 앞장서온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이 불교계 대표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에 달마도 1200점을 보시하며 방송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평생을 불국사 수호와 조계종단 발전에 매진했던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49제가 스님과 불자들의 애도 속에 회양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불국사와 종단 발전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안홍규 기자입니다. 나무샤본사 서가 경주 토암산이 슬픔에 잠긴 49일의 마지막 날, 불국사를 향하는 조계종단의 대덕 스님들의 발걸음 속에 다 전하지 못한 애도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오늘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49제 막제가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의 49제는 초제 이후 2제를 기림사에서 한 차례 봉행하고 막제까지 스님의 주석처인 불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막제는 불국사 원로 덕민 스님의 축원을 시작으로 선장 종우 스님의 헌양, 문도 스님들의 헌다와 사부 대중의 헌화가 이어졌고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이 참석해 종상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또 스님의 법문이 담긴 법어진 무공절을 봉정하는 것으로 스님이 남긴 업적과 수행을 회고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는 생사의 의미를 전하며 종상 대종사의 영단에 꽃을 올렸습니다. 사생일녀인지라 당신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기에 찬과 피안이 늘 함께함을 알게 해 주셨으니 빛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림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추모사는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법주사 조실 지명스님, 본사주지협의회 회장 허운스님이 차례로 올렸으며 원로회의 의장 자강스님이 법어를 전하며 스님의 속한 사발을 기원했습니다.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불국토 경주 땅을 다시 지켜가지고 원광 목사의 후신으로 젊은 청소년을 교육하는 도량으로 만들어주시고 불국토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도 스님들은 불국사 가람수호에 매진했던 종상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중생과 더불어 사신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문도들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종상대종사는 1965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총무원 조사국장과 총무국장, 5번의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는 등 종단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스님은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으며 평생을 불국사에 주석하면서 불가의 어른으로 60년 동안 종단의 수행 가풍을 지켜오다 지난달 8일 경내 정회료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그려왔던 대공당 종상대종사가 남긴 뜻을 불국사 4부 대중은 함께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안홍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화폭에 정교하게 담아내 조선 후기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불화 2점이 국보가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열의 산불회도를 각각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석가열의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정교하게 묘사한 불화로 제작 목적과 연도, 제작에 참여한 스님 등이 정확히 기록돼 있고, 직지사 석가열의 산불회도는 세 분의 부처님을 함께 그린 산불회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입니다. 이와 함께 18세기 불교 조각의 대표적 초기 작품인 서울 흥천사 목조 관음보살 삼존상과 18세기 후반 풍속화의 영향을 받은 대표 불화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양양 설림원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입상과 조선왕실이 제작을 주도한 불경, 상교, 정본, 자비도량 참법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불교의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 BBS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저출생 고집멸도가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1부인 고, 달콤한 괴로움, 탄생, 2부, 집, 소멸의 시그널을 방송했고, 오늘과 내일은 3부, 멸, 번뇌, 즉 보리, 모두가 꽃이라, 4부, 도, 행복의 조건을 각각 방송합니다. 이번 특집 다큐는 1부에서 대한민국의 출산과 육아 현주소를 짚었고, 2부는 극심한 취업난과 치솟는 물가 등 저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3부와 4부에서는 각각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과 진정한 풍요의 조건 등을 고찰합니다. 갑진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결산 기획 리포트.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올림픽을 돌아봅니다. 한국불교 중심 채널인 BBS는 불교계로는 유일하게 특별 취재팀을 파견해 파리올림픽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전례 없는 야외 개회식부터 우리 선수단과의 특별 인터뷰, 또 세계문화의 중심지에서 펼쳐진 K문화 등을 정영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린 파리올림픽.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열린 개회식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2 런던 올림픽 등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취재해온 정영석 기자와 35년 촬영 경력의 베테랑 강인호 기자로 꾸려진 특별 취재팀은 올림픽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206개 참가국 중 48번째로 입장한 우리나라는 양궁의 임시연이 세계 신기록을 쏘았고,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올림픽 10연패란 신화를 명중시켰습니다. 사격 종목은 이번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사격에 걸린 금메달 15개 가운데 3개를 따냈고, 은메달 3개를 합해 모두 6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를 뛰어넘은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무엇보다 사격 황제 진중호가 떠난 자리를 어린 선수들이 완벽하게 대체하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수들의 기량은 다 최고 탑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만 선수들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 기술을 체크하지 말고 기본 기술 먼저 체크를 하면 답이 나온다.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진 우리 국민의 열띤 응원전도 단연 금메달감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한국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온 이들은 대한민국 필승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시에 관중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니까 저거 뭐냐, 저게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의복이다. 이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대회 중반 BBS 특별 취재팀은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고, 선수들의 밥심을 책임진 조은영 영양사와 만나
우리 선수단의 선전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장조림이나 불고기, 계란말이 이런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많이 넣어서 이제 구성을 했더니 선수들이 만족감이 좋아지더라고요. BBS는 각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 중 특히 불자 선수들의 활약상과 함께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도 집중 소개했습니다. 특히 명상 열풍의 주체인 한국 불교가 지구촌 명상 시대를 맞아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유럽인들에게 있어 한국 불교의 명상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Quand beaucoup moins violent, 20 kilos en moins, beaucoup plus heureux. Il y a beaucoup de choses qui m'atteignent. Il y a plein de choses auxquelles je faisais avant attention. Maintenant, je ne le regarde même plus. Je regarde que l'essentiel. Le ciel, la vie, l'amour, le reste, j'en ai plus rien à faire. 소수 정예로 올림픽에 나선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란 역대 최고 성적표를 쓰면서 그야말로 파리의 기적을 썼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불교 언론사 중 유일하게 차별화되고 생동감 넘치는 보도로 열광적인 대회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잡지 월간 불교가 발간 10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국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간 불교의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문서포교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창간돼 폐간과 속간을 거듭하다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의 재창간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잡지 월간 불교. 격동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횃불처럼 밝혀온 월간 불교의 100년을 되짚어보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여의 연찬을 통해 우리 사회와 불교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동사섭의 보살도가 실현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24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발행한 월간 불교는 불교사라는 이름으로 불교 홍보와 각 본산의 소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31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인수해 사장으로 취임한 뒤 잡지 지면은 불교 개혁의 목소리와 청년 불자들의 열정적인 글들로 채워졌습니다. 만주사변의 발발과 일제 군국주의 통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일제 사찰령으로 인한 체제 모순을 비판하는 조선 불교의 개혁안 등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발행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제의 억압에 한가하는 목소리를 담은 계몽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월간 불교를 통해 만해의 육성은 전해지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대중불교 실현의 교두보이자 만해 사상 실천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특히 월간 불교를 가리켜 20세기 불교 문화 대장경이라고 명명하면서 디지털화를 통해 누구나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불교계 이렇게 스캔하면서 보니까 벌써 누렇게 떠가지고 다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은 뭔가 불교 잡지를 스캔하고 입력해서 현재 대중들에게 서비스 한다면 전법이나 교화에 굉장히 크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학술대회는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부처님의 사상을 오늘날까지 구현해온 월간 불교 창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종교적 관념을 넘어 평화와 공존,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원년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한 국회에서 평화와 공존, 상생과 화합의 가르침을 전해온
월간 불교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호국불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하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큰 기도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월간 불교가 오랜 역사 속에서 표방해온 상생과 화합의 가치는 더욱더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 달마도는 집안의 애구를 막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로지 포교를 위해 이 달마도를 그려 불자들과 나누고 있는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이 불교계 대표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에 달마도 1200점을 보시했습니다. 김민숙 기자가 송월 스님을 만났습니다. 중국 육조 시대 스님으로 한국 선불교의 뿌리인 중국 선종의 시조 달마대사.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보고 참선하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특히 수행 중 졸음이 오자 아예 눈꺼풀을 잘라냈다는 스님의 일화는 불자들 사이에 널리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랍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쥐어 뜯어버렸어요. 쥐어 뜯어버려갖고 눈꺼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달마대사는 눈동자가 생명입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어야 하고 이처럼 힘있는 눈동자를 지닌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달마도는 선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정의 서예와 문인화부 명인이자 전북 서예비엔날레 초대 작가이기도 한 송월 스님도 달마도를 그리는 수행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스님은 개인전과 특별전 등을 통해 30년 넘게 작품 활동을 매진해 오면서 틈틈이 달마도를 그려 필요한 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자들은 물론 군법당, 불교대학, 포교사단, 교도소까지 포교를 위해 스님은 다양한 곳에 달마도를 보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 성경 문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주들이 사다 준 불상도 갖다 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서 달마도를 그때부터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금년만 3,000장이 넘어요. 종이값만 엄청나죠. 그렇다 해서 종이값 10원 한 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달마도가 정말 앞길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주냐는 질문에 스님은 부처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이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림 그려놔서 되는 것은 아니고 갖다 거는 사람이 부처님을 간절히 믿는 마음, 부처님은 다 해줄 거다. 또 이거 그려주는 우리 스님의 그 법력이라면 이거 틀리면 이 강한 믿음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BBS 불교방송을 정치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스님은 최근 달마도 1200점을 그려 BBS에 기탁했습니다. 불교계 대표 공익방송 BBS 후원자들에게 달마도 한 점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법당 중에 최고 큰 법당입니다. 이게 방송국이요. 이게 지금 탈불자, 지금 탈종교고 탈불자 불자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나는 방송국이 정말로나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 같은 거 좀 크게 지어가지고 불교 발전 좀 하면 기독교 방송 몇 개입니까? 작지만 좀이라도 힘으로 보태려고 지금 사실은 했는데 몸살약까지 먹었네요. 송월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영상 등을 보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 방송국이야말로 가장 큰 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중생구제를 서원하며 앞으로도 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다하도록 성불은 뒤로 미루고 나는 오로지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연말 호황, 특수는 실종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